자, 현대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약품이 어저께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대약품의 진행 상황,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요런 유형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또 뜻밖의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대는 부풀려 놓고 뭐 그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이게 계속해서 현대약품의 경우는 코스피 종목이랍니다만 주로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는 잔뜩 부풀려 놓고 뭐가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입 벌구라고 얘기를 하죠. 입 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 이런 형태로 나면서 이게 기관들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주로 기관이죠. 그래서 이 불신을 자초한 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요런 유형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빠르게 이제 이게 눌려지는 흐름에서나 이런 그러면서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현대약품의 경우는 모멘텀이 기존에 있는 이쪽에 있던 다 이제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이런 내용들도 얘기를 설명드렸고요. 주 모멘텀이 탈모와 피임약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탈모와 피임약.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오늘 테마에 보게 되면 지금 상승률 2위에 걸려있는 테마가 낙태피임이에요. 종목이 지금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버렸으니까 평균 수치로 높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죠. 8%가 나와서 건설주,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건설주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게 피임약이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약품을 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피임약 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피임 이 이슈가 됐을 때 테마로 올라 들어가거나, 그래서 주로 낙태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드렸죠. 이게 낙태약이 굉장히 이게 성능이 좋다. 낙태가 아니라 탈모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 드렸죠. 저도 이 회사 컸어요. 마이녹실 회사 컸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남성용 주룡인데 여자들도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성들까지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가지 모셨는데 이 중에서 아주 단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피임. 정부 정책에서 어떤 이슈를 낼 때 그때 잠깐 반짝반짝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탈모 같은 경우는 이게 반짝 이슈로는 웬만해선 잘 안 나오는데요. 탈모의 경우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상한가가 15개가 나와 있습니다. 15개. 엄청난 숫자의 상한가 나와 있죠. 스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세력주로 이게 지금 사실은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앞에 얘기드린 것처럼 주도주 중심의 대형주 중심의 큰 랠리가 나왔었고요. 그 사이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못 올랐죠.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은 모르고 대형주만 원사이드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쭉 지금 줄줄이 다 조정을 받고 있죠.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원전은 이제 살짝 먼저 내리고 살짝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원주주 같은 경우도 저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쪽이 훨씬 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사이에 이제 이 눌려져 있는 욕구가 중소형, 이게 소형 세력주 쪽으로 지금 마구 물려 들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한가 15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세력형으로 치고 들어온 건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부진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런 건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 공시에서 사라진 여기 이런 거, 이런 같은 경우도 여기 이 미프진 같은 경우도 그러죠. 이게 5년째, 이 미프진 같은 경우는 5년째 우리 식약처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예. 신약은 사라져버렸고요. 당뇨편 신약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도무지 진행 상황 자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요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임신 중전약 같은 경우는 불투명. 2021년부터 가지고 계속 보안 요구, 보고 양호 요구 사라져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이슈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재료가 되지 않으니까 정책 이슈 나올 때 잠깐 반짝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재료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전형적인 세력형 이슈에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 들어가면 좋긴 합니다만, 30년 만에 게임체인저 또 등장합니다. 게임체인저. 왜 소원하게나 나오기만 하면 게임체인저에다가 핵심에다가 글로벌 핵심에다가 K에다가 세상에 없는, 자, 오전 종목에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종목 분석 설명드리면서 세상에 없는 보여드렸죠. 소원하게나 다 세상에 없는 신약이라고 하는 거.
대웅제약도 세상에 없는 신약, 종근당도 세상에 없는 신약, 에스파이어도 세상에 없는 신약. 예.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종목 Y2 솔루션. 자, 이 Y2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 없는 신약. 얘도 세상에 없는 신약이라 그랬어요. 얘도 세상에 없는 신약, 최근에 이렇게 올라 들어온 거, 얘도 세상에 없는 신약 종목입니다. 소나게나 다 세상에 없는 거, 소나게나 다 글로벌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직전에 원래 현대약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여기 이게 나왔는데, 현대약품이 신약, 탈모 신약을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 있는 제약사가 성공을 했는데, 요 탈모약에 쓰이는 성분이 여드름 치료제에도 쓰인 바가 있고, 그리고 현대약품이 이 여드름 치료제를 이 이탈리아 회사로부터 판권을 했기 때문에 요걸로 아주 확보하지 않을 것인가. 얘네요, 마이녹실, 탈모는요 그냥 마이녹실만 가지고도 잘 돼요. 앞에 어제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잖아요. 탈모는 현재 약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이녹실이 가장 좋은 평들, 이 현대약품의 마이녹실이 가장 좋은 평 듣는 약품입니다. 그러면 이거 판권 들거든 이거 사들어가지고 팔면서 지네가 팔으니 지네 약품은 그냥 골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기대감,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당기겠다는 소리죠. 얘네 자체가 지금 이렇게 탈모 이거 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잖아요. 이거 강기영이 배우. 그래서 마이녹실 이거 광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탈모, 현대약 탈모 이거 계속해서 기존에 이거 이 낙태피임 같은 경우가 허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이 탈모거든요. 이거 탈모 관련주 저 밑에서부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탈모 관련주라고. 탈모 관련주, 탈모 이런 거 나왔던 거, 이거 다 현대약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판거는 얘 것을 얘가 도대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 가지고서 판권을, 자 그래서 기존에 여드름 치료제 판권을 냈다고 탈모 치료제도 확보를 한다.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치료제 확보하려고 그러면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 코스모파마가 그런 걸 좋게 발행했다 그러면 기존에 탈모 관련주라든가 이쪽에 하는 게 얘네 회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회사들은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면 그저 그런 정도에서 조금 나온 정도라 그러면 이걸 사들여옴과 동시에 진해 약품 같은 경우가 작살이 나게 돼요. 이건 전형적으로 지금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지금 유동성 상황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자금도 좀 땡겨야 하겠는데, 자금을 땡기자 그러면, 그래서 코스닥 종목이 어제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양치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신약사들이, 코스닥에 있는 신약사들이 가서 신약을 뭘 좀 하려 그러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약을 해가지고 이걸 뭘 좀 해보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계속 안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이래가지고 제도도 빨리 5년 안에 승부를 보라고 돼 있는데, 코스닥 신약사가 5년 안에 어떻게 승부를 보냐고. 5년 안에 승부를 못 보잖아요. 그 5년 안에 승부를 보면 법차선에 걸려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깨져가지고 관리 종목 우려 때문에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종목을 우려를 이걸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셀리버리 같은 이런 종목들도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벗어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 뭔가 매출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좀 해보겠다고 무리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돼 버리고 이따위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뭐 이걸 이제 벗어나자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관리 종목으로 편입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이제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결국에 회사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회사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가 회사에 돈이 되려 그러면 그 뭔가 이런 신약에서 성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 이 제도 이건 이렇게 정부에서 이거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법차선 이거 고쳐줘야 돼요. 이거 민주당. 예? 니네가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 왜 안 고치냐고. 구하라법 같은 거 왜 통과 안 시키고 있는데? 예? 지네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하라법 같은 거 왜 통과를 안 시키고 있냐고 아직까지도. 이 법차선 이게 문제가 된 게 언제부터 법차선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과를 시켜줘야지. 예? 말로만 하겠다 그러면 뭐하냐고.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뭐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 유예 그래가지고 저 한계 기업 쓰레기 같은 기업들 전부 다 상폐 안 되게 다 막아놔져 버렸죠. 그 사이에 상장은 100개씩 시켜가지고 종목수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 살아있는 동안에 종목수 10,000개도 가게 생겼습니다. 상폐되는 종목은 없고 상장 종목은 매년 100개씩 나오고 이러다 보면 10,000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조만간 3,000개 넘어 들어가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바의 경우는 이런 설레발들을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어요. 설레발들을. 그래서 이런 설레발을 오히려 안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저평가 상태에서 놓여지는 이상한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레발 안 친 기업들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가 저 밑에 가서 헤매고 있고 와이바이오 같은 애들이 저 밑에 가서 헤매고 있고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 좋은 종목이 시가총액 1,000억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이런 회사들 그런 설레발 안 친 회사들이잖아요. 이 좋은 회사들이 그런 개구라 설레발을 안 치게 되니까 안 치니까 시가총액 1,000억대에서 이러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 기술 이전 9건에 3조 원의 기술 이전을 한 회사가 시가총액 4,000억에서 놀고 자빠졌고 이런 회사들 시가총액 1,000억에서 놀고 자빠졌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설레발을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구분하시는 게 뜻밖의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 그러고 그 뒤가 안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 다 그냥 설레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작성을 하고 있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제 이게 이유가 없이 올라 들어왔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올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내고는 여가지고 이제 일단 작업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일단 다 빼놓고요. 현재 주가의 추이만 가지고 놓고 본다 그러면 자,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선에서 시작해서 이 적어도 이 밴드 상단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밴드 상단 이 라인까지는 당겨 끌어올릴 수 있답니다. 이제 세력들 돌아가서 잡아당기면.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면 앞서도 구조가 똑같은데요. 일단 우선은 여기다 포인트를 둬요. 올라가는 데 추가적 1호 포인트 하는데 올라가는 쪽에서 요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죠. 갭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갭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얘는 그 뒤에 이 설거지 시세에서도 상한가가 이렇게 아주 강한 장대 양봉 시세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12%.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갭으로 떠버려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상한가 들어오고 내일 한 5,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 들어가서 여기서 갭에서 떨어져서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케이스라고 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여기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돈질 형태의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모 여기서 남성 탈모 치료제를 판권을 획득한 것도 아니고 여드름 치료제로 썼던 그 여드름 치료제를 그거를 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 판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설레발이에요? 뭐가 설레발이죠? 세력성 유입시세 아니면 뭐가 세력성 유입시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나 어쨌든 거나 뭐 상지건설이라는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뭐 있냐 이거야. 그냥 올라 들어가죠.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일단 잡아당기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당기는 종목들 나온다라고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빠진셀 이런 거 살짝 뻥튀기입니다만 노골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도 앞에 이 종목도 들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 저 위쪽에 이렇게 이 정도 지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노골적으로 당기겠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자 앞에 설명드렸죠. 데드캣 바운스 라인은 여기까지는 당길 걸로 보입니다 라고 당길 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당기겠다라고 하면 그것만 떼드시면 돼요. 다만 늘 그렇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레발에 그대로 혹해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해먹고 버리는 형태의 종목인지 진짜로 쭉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자체를 구분을 안 하죠.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어느 정도까지 이익을 내고 그리고 잘 먹고 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런 거를 그냥 좋은 얘기만 생각하고 에코프로 750만원 간다. 옛날에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1억 간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99년도에. 주가 1억 간다는 거, 그걸 새로운 기술 당시 투자자들 같은 경우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 새로운 기술 아직도 있습니다. 솔본. 에코프로 비용 같은 거 750만원 간다. 에?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사라. 이거 믿고 그냥 가지고 있다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종목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한계가 이제 세력형으로 들어와서 해먹자라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시세 나오는 것만 뜯어먹으면 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엄청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팔죠. 그러면 팔아야 될 때 안 파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주가 내려가는 데서 이렇게 다 뱉어버리고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아 역시 주식은 매도가 중요한가. 무슨 매도가 중요해요. 저 매도가 중요하기는. 이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도가 중요하다는 소리라고 앉아있는 거죠. 팔 때 안 팔고 이야 뭐 에코프로보엠 750만원 간댄다라 강남 아파트를 사서라도 하는데 이러고 내일이 그냥 세상 바뀌는 거 종목 바뀌는 거 세력 빠져나가는 거 이거 하나도 직관하고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뒤는 거 가지고 주가 다 박살나고 그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매도가 중요하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앞에도 얘기했던 것이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당겨자 빨아먹자라고 하는 거라면 올라타세요. 올라타시는데 세력보다만 먼저 내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올라타시면 돼. 뭐 지금 상한가 봐봐요. 지금 상한가 15개씩 나오고 있는데 저걸 왜 놓고 구경하고 있어? 단타하시는 분들은 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구조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작정하고 세력들 들어가지고 뭐 옛날 유명했던 작전 세력들 같은 경우 다 들어와 있다 그러겠죠? 앞서 이런 옵티코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유명했던 이름 날려주던 작전 세력들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놓고 먹고 버리는 형태죠. 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당겨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붙어서 드시면 돼요. 잘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나오시기만 하면. 자, 현대약품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세력성 종목들 난리가 나 있죠. 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 주로 잡아드리는 분들이 오르고에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 급등형 종목,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형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재료가 사실 재료 가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설레발 쪽이 가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뉴스로 뜨고 특징주로 떠서 올라 들어왔잖아요. 특징주로 떠서.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이제 재료주로 또 들어가서 잡아내는 분들 있고, 또 테마,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테마죠. 예? 건설은 테마잖아요. 명백하게 테마 아닙니까? 옛날 이재명 테마로 대표되는 종목들 상지, 동신, 일성, 정치 테마 역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명백하게 테마성. 그래서 각각의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종목들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런 종목들 나올 때 같은 경우에 그 제대로 잡아서 매도가 다 제시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단기 수익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이 박스 장세의 유일한 장점은 오르는 종목들의 경우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더 강력하게 오른다. 이게 롱숏 방스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면 잘 하시는 분 도움을 받아야죠.